자, 요거 주문 상품 회원 테이블 요거 DB 쇼핑몰 DB 연습 문제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흥민의 주문 개수. 자, 이제 필요한 거는 회원 정보랑 주문 정보 두 개 필요하죠. 그럼 딱 여기까지만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문 테이블이랑 회원 테이블 붙인 거. 자, 이 상태에서 웨어로 이제 여기에서 찾는 거죠. 자, 조건은 손흥민. 유저의 네임이 손흥민인 거. 그럼 u.user name 손흥민. 자, 이렇게 하면은 3건 바로 나오는 거죠, 이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도 쓸 거예요. 이 MySQL은 DB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어 놓고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 형태로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함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이제 매뉴얼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겠는데, 많이 쓰는 것들은 같이 풀어보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런 주문 개수를 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 행이 주문 한 개거든요. 그렇죠? 행이 3개 나왔으니까 주문이 3개인데, 이걸 지금 눈으로 셀 수도 있지만 이게 엄청 많이 나오네요, 건수가. 손흥민이 이 사이트에서 1000건을 주문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000건 있을 텐데 이거를 일일이 셀 수가 없잖아요. 행을 우리가 일일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행을 세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count라는 함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해서, 자, 인수로는 칼럼을 넘기면 되는데, 해당 칼럼을 세줘요. 그 행의 개수를. 예를 들어서 id 이렇게 되면은 요 id 행의 개수를 세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뭐 전체 그러니까 전체 칼럼을 다 의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을 셀 때는 이렇게 셉니다. 그러면은 실행을 했을 때 3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 손흥민은 3개의 주문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거, 손흥민 산 상품, 이제 상품도 같이 들어와야 되죠. 그럼 요거 조인 3개 합친 거를 이용을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where 손흥민이니까 u.username이 손흥민인 거고요. 궁금한 건 상품 정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P에 상품 정보 들어있죠. P.별 하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끊어주면 안 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야겠죠. 운동화 2개랑 코트 1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스커트를 산 사람 역시 여기에서 자, 이제 이 P.프로덕트 네임 P네임이죠. P네임. 이게 이제 스커트인 거를 찾으시면 되고, 자, 산 사람이 궁금한 거니까 유저 정보 u.별 송혜교. 자, 근데 이제 스커트를 산 사람이 송혜교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스커트를 이 송혜교가 대량 구매해가지고 10벌을 샀어요. 아니 100벌을 샀어요. 이게 송혜교 이거 똑같은 거 100개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이걸 100개나 볼 필요가 없죠. 그죠? 누가 샀는지 궁금하니까 딱 보면 하나만 나오면 되잖아요.
나머지 이거 다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송혜교가 100벌을 샀다라고 하면 이게 다 100개 나오겠죠. 똑같은 게. 자, 그럼 이제 중복 데이터, 중복된 행이 나오게 되는데, 그죠? 중복된 행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뭐 개수를 세는 거 아니라고 하면, 그죠? 우리가 이 정보를 보는 데 있어서 오히려 눈만 어지럽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중복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중복 제거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distinct라고 하시면 됩니다. 앞에다가 distinct는 중복된 데이터를 없애줍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하나만 나오죠. 자, 이거를 요 위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운동화가 중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손흥민이 운동화를 몇 개 샀는지 궁금하면은 이렇게 다 봐야 되지만 뭐 샀는지만 보고 싶으면은 이제 중복을 또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distinct를 써주시면 운동화가 중복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를 없앨 땐 distinct를 쓰고요. 그리고 distinct 말고도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자, 역시 여기서는 똑같이 이 상태에서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일단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유점별이겠네요. 그리고 일단 오더 바이로 한번 해볼게요. 자, 뭘로 할 거냐면 유점 아이디로. 여기 안 적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더 바이를 통해서 아이디 순으로 해봤고요. 일단 이렇게 하면 일단 눈으로 파악은 가능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행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는 3명, 그러니까 손흥민이 3개로 제일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손흥민이 한 100개, 그리고 막 설현이 200개, 송혜교가 300개 이렇게 했으면 이게 눈으로 파악이 안 돼요. 이것만 보고는. 그죠? 자, 그러면은 개수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죠? 이 한 행이 하나의 주문이니까 개수를 세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카운트로 해버리시면 11개인데 이거는 그냥 전체 행의 개수를 세주는 거라서 누가 몇 개를 샀는지를 모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룹군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룹군이죠. 이 1번 유저가 주문한 그룹이고요. 그죠? 2번 유저가 주문한 그룹이고요. 3번 유저, 4번 유저. 그러니까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룹군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개는 우리가 아이디로만 봤을 때는 1번 유저가 주문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번 유저에 대한 거라고만 그룹화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것도 4번 유저가 주문한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주문. 그렇죠? 그럼 이거를 그룹화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1번 유저의 주문, 4번 유저의 주문. 이걸 낱개로 보는 게 아니라 1번 유저의 주문 그룹분, 2번 유저의 주문 그룹분, 4번 유저의 주문 그룹분. 그렇죠? 그룹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문이 한 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2번 그룹은 주문이 한 개인 거예요. 그렇죠? 1번 그룹은 주문이 3개인 거예요. 4번 그룹은 주문이 2개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룹화해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룹화를 하면은 각 그룹의 개수를 따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그룹화를 해볼게요. 이게 조금 길어가지고 조금 허리문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 밑에서 전체 테이블을 이거 말고 이걸로 해볼까요? 자, 티쇼핑 드린 거 있었죠? 자,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쿼리가 좀 기니까 쪼개기 전 있죠? 쪼개기 전. 이 테이블로 한번 그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여러분들도 다 저장돼 있으시죠? 안 돼 있으시면은 여기 SQL 중에 첫 번째 쇼핑몰 주문 테이블이라고 제가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다시 오더바이로 유저 아이디로 한번 정렬을 해보고요. 자, 아까처럼 유저 1번 그룹이 있고요. 유저 2번 그룹, 유저 3번 그룹, 유저 4번 그룹 있잖아요. 5번 그룹, 6번 그룹. 그러니까 각 그룹을 만든 다음에 합치는 거예요. 그룹군은 무조건 하나잖아요. 그죠? 유저 1에 대한 데이터가 3개더라도 우리는 이걸 한 그룹군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룹군을 대표하는 한 행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저 1그룹, 유저 2그룹, 유저 3그룹, 유저 4그룹 이렇게 그룹을 하나만 만들려면 우리가 이거 중복 제거해야 되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유저 아이디죠. 이걸로 그룹화를 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딱 6개의 그룹군이 나와요. 그죠? 유저 1이 뭐 100개를 주문했든 1000개를 주문했든 어쨌든 유저 1이 주문한 거는 우리가 하나의 그룹군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총 6개의 그룹군이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그룹화해서 볼 수가 있어요. 중복을 제거하면.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디스팅트로 중복을 제거하면요. 아까 유저 1이 3개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행이 3개였거든요. 그런 것을 싹 무시합니다. 얘의 목적은 무조건 그냥 중복 데이터가 있으면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고요. 디스팅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룹군이 이렇게 나오죠. 1번 그룹군은 3개고요. 2번 그룹군 1개, 1개, 2개, 2개, 2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룹군을 딱 정렬을 해서 보고 싶으면 이렇게 중복을 제거해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6개의 그룹이 딱 한눈에 보이게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세야 되거든요. 유저 1은 몇 개고, 유저 2는 몇 개고, 이런 걸 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 싹 무시하고 얘는 그냥 싹 합쳐버리는 용도고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스팅트는 오직 중복 데이터를 없애기 위한 용도.
그래서 해당 그룹이 가지고 있는 원래 데이터를 싹 무시합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각 그룹에 무시하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룹화를 한다는 건 그룹별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인 건데, 그럼 그 이전에 그룹 합치기 전에 데이터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각 그룹별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디스팅트는 그게 안 되고요. 자,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by 유저 id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여기서도 유저 id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여기서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11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일단 먼저 똑같이 그룹화를 할 거예요. 그럼 중복 제거 돼야 되죠? 1번 그룹을 하나가 대표해야 되니까. 자, 대신 이제 여기서는 요런 걸 써볼게요. 그룹 by 하고, 우리가 그룹해야 되는 건 유저 아이디라는 칼럼이죠. 그래서 유저 아이디. 자, 이렇게 해도 디스팅트 한 것처럼 똑같이 합쳐집니다. 그죠? 제 대표 행으로 나머지가 싹 합쳐지는 거예요. 그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유저 1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3개가 겹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디스팅트랑 다르게 그룹별 데이터 집계가 가능합니다. 각 그룹이 합쳐지기 전에 대표 행으로 합쳐지기 전에 그 이전의 행들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는 동일한 것 같은데 이제 뭘 쓸 거냐면 카운트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카운트를 쓰게 되면은 각 그룹별로 계산을 해주죠. 그래서 아까 1번 유저는 3개, 행의 개수가 3개, 2번 유저는 행의 개수 1개, 3번 유저 1개, 4번 유저 2개, 5번 2개, 6번 2개. 그래서 각 그룹별로 기능을 적용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통계 같은 거 낼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룹바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만들 건데요. 게시판에서 좋아요라든지 댓글 개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사용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차이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디스팅트는 그룹핑을 해주는데 그룹화를 해주는데 각 그룹에 대한 데이터를 기억하지 않고요. 그냥 중복 데이터만 없애주는 용도고요. 그룹 바이는 그룹 바이. 자, 각 그룹별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도록 각 그룹에 대한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룹화 하신 다음에 오더 바이로 요 개수가 가장 큰 거부터 나열하면 되죠. 지금은 운 좋게 3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밑에가 더 많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 편하게 제일 위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주문수가 제일 많은 걸. 자, 그러려면 얘를 가지고 오더바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오더바이 할 때 여기다가 칼럼명을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칼럼명이 아니죠. 함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여기다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별명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럼 CNT로 바뀌었죠. 칼럼명이. 별명을 지어줄 수 있어요. 칼럼에도. 이제 요걸 가지고 오더바이 하시는 거예요.
CNT DSC. 그럼 내림차순으로 제일 많은 것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주문 개수.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가 u.id, 유저 아이디, 유저 네임 이렇게만 적어주면 유저 아이디가 없다고 그러네요. 아, 요거 T 쇼핑 테이블 하나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자,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저 1번은 손흥민이고 3번, 유저 5번 소지섭은 2번.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또 유저 아이디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컴마 하시고 유저 아이디 ASC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카운트가 두 개 동일한 거에서는 이제 유저 아이디로 또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예전에 정렬할 때 해봤던 내용이고. 자,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T 쇼핑 대신 뭐 하면 돼요? 요걸로 바꾸면 되죠. 우리가 조인해서 붙여놓은 테이블로 대체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롬까지 해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t.user id를 알맞은 테이블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건 유저 u, 또 u, 또 u, u.점, 또 u.점. 똑같이 나오죠, 결과는. 자, 그래서 그룹핑. 요거 많이 쓰니까 익혀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둘 다 그룹화.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의 행으로, 대표되는 행으로 합쳐버린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건데, 디스팅트는 그룹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룹 바이는 그룹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계 함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카운트처럼 뭐 행을 세거나 아니면은 뭐 각 행들을 다 더해주거나 하는 이런 집계 함수에서 그룹핑과 같이 연결돼서 강력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답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바꿔줄게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어로 일단 유저 테이블 뒤지면 되죠. 유저 네임이 소지섭이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사용한 총 금액이 공부한 거거든요. 요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하면 되죠. 또 10만원에다가 3만원 썼으니까 그냥 13만원 바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이제 계속 그 상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행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소지섭이 한 100건을 주문을 했어요. 그럼 이 행을 우리가 일일이 보면서 계산기 두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 행에 대한, 만약에 한 열이죠, 한 열이 숫자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거를 각 행의 값을 싹 더해야 될 필요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MySQL에서도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모든 행에 대한 값을 한 번에 더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자, sum이라는 함수입니다. sum. 이것도 집계 함수의 일종이고요. 자, 집계 함수라는 건 어떤
칼럼을 딱 정해가지고 그 칼럼에 대한 그 행정부들을 싹 집계해서 뭐 더하거나 평균을 내거나 개수를 세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함수들을 집계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라이스 칼럼에 값을 싹 더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sum 하신 다음에 원하는 칼럼을 넘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별명 지어줄게요. S로. 자, 이런 식으로 집계 함수들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집계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sum도 있고 방금 보신 것처럼 count 있었죠. count도 있고요. sum도 있고요. mean도 있고요. 해당 그 행에서 가장 작은 걸 찾아주는 거, 가장 큰 걸 찾아주는 거, 평균 내주는 거 등등. 자, 그래서 요거를 뭐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자, 요 문제는 이렇게 종료를 하고요. 정답은 올려드릴게요. 바로.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인도 한번 연습을 사용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룹핑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전에 기본적인 내용에서 약간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 자, 역시 문제풀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5일차에 SQL 문제 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보실게요. 자, 그래서 역시 전체를 싹 복사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A 누르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이번에 편집기 하나 새로 열게요. 새 쿼리 편집기. 단축키로는 컨트롤 T예요. 컨트롤 T에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고요. 자, 이 쿼리를 실행해서 3개의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고요.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DEPT 테이블 DEPT는 부서 테이블이고요. EMP는 사원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셀 그레이드는 급여 테이블이에요. 총 3개의 테이블이 있고요. 자, 이게 부서 번호, 부서 이름, 부서 위치. 이렇게, 이걸 좀 적어 놓을까요? 이렇게. 부서 테이블. 이거는 부서 번호. 이거는 부서 이름. 부서 위치. 이거는 사원 테이블이고요. 사원 번호. 이거는 사원 이름. 이거는 직책. 이거는 상사. 이거는 입사일. 이거는 급여. 커미션. 부서 번호. 직속항사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여기는
급여 등급. 이거는 등급별 최저급여, 등급별 최고급여.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칼럼명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문제에 이렇게 나와서 그래요. 사원 테이블에 있는 직책 목록. 그러면 사원 테이블의 직책 목록, 잡을 구하면 되는군요. 이렇게 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못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만 해놓으시고 일단 10분 쉬었다가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